자,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오늘 아주 기분 좋은 날이죠. HD현대중공업체가 주로 다루고 있는 조선 업체 중에 HD현대중공업이 역사적인 신고가,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기분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하게 된 배경을 좀 보면 아마 장중에 요 내용이 나와서 한번 트리거가 된 것 같아요. 지금 HD현대 쪽에서 페루랑 좀 팀코리아 형식으로 방산 협력 확대를 좀 지금 뭐 꽤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페루 리마에서 국영 시마조 선소랑 잠수함 공동 개발을 통한 페루 산업 발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하죠. 자, 그런데 HD 현대지만 결국에 방산을 맡는 거는 HD 현대중공업이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의 주가가 이렇게 잘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중공업은 이 뉴스만 볼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좀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또 오늘 나온 것 중에 그 모로코의 현대중공업의 대규모 선단 프로젝트를 제안을 했는데 2040년까지 100척 확보를 목표로 하면서 또 추가적인 실적 개선이 될 거라는 기대감을 또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전에 이제 8시 30분에 요 뉴스가 나와서 전체적으로 조선 업종들의 주가가 오전에 삼성전자 수급을 빨아가면서 좀 안 좋은 하락 흐름을 보임에도 현대중공업은 어느 정도 보합세로 방어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페루랑 MOU 각서 체결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폭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조선사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그 중에 HD 현대중공업을 탑픽으로 말씀드렸었던 이러한 결실이 좀 오늘 맺어지는 하루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시세는 조금 반납을 해주고 있지만 오늘 종가가 어떻게 될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또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것도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다올투자증권에서 나왔었던 조선 관련 레포트를 같이 살펴볼 건데, 페이지 수가 많아요. 88페이지라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다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고 내용을 조금 보고 내용 요약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왔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오늘도 끝까지 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진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저 진짜 현대중공업 주가 낮을 때부터 17만 원대부터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한시도 쉬지 않고 말씀드리고 있는 점을 보시더라도 구독은 진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1월 18일 다울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아주 웅장하죠. 포세이돈이 가스 캐리어를 들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2025년 전망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게 되면은, 자, 일단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건 뭐냐면 결국에 주가는 실적 상승과 동일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22년에 수주한 고가 물량 때문에 24년도 2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왔었고, 25년 2분기부터는 이 대박 고가 물량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는 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실적은 높아질 거지만 좀 더 추가적으로 더 펌핑이 나올 수 있는 날은 25년도 2분기부터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자, 보시면은, 자, 지금 고가 물량에서 대박 고가 물량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비율이 LNG랑 LPG 쪽에서도 많이 넘어가고 있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실적 개선이 굉장히 저는 많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물량 비중이거든요. 이게 선박 믹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믹스가 적자 로우 싱글, 고가 물량, 대박 고가 물량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자, 그런데 얘는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마이너스거나 아니면 한 1에서 한 2% 정도 되는 로우 싱글 물량, 고가 물량은 한 3에서 5% 정도 되는 고가 물량이라고 보면 되시고, 대박 고가 물량은 5% 이상의 수준 물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자, 24년도 4분기가 여기에요, 여기.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25년도부터 대박 고가 물량이 본격적으로 수주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실제로 이제 납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HD 현대중공업 쪽에서 25년도 2분기에 대박 고가 물량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봐서라도 저는 HD 현대중공업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이유가 있었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25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미국의 방산이 본격적으로 MRO 부분부터 해서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른 조선사 대비해서 현대중공업이 오히려 주가 펌핑이 더 많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개인적인 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자, 그리고 좀 더 보자면 지금 신조성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제조업 산업 같은 경우에는 P랑 Q랑 C 이렇게 세 개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P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제품의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었고, Q는 뭐예요? 제품 판매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C는 뭡니까? 고정비입니다. 고정비. 여기는 원자재 가격이나 이제 뭐 인건비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P랑 Q는 높으면 좋은 거고 C는 낮아야 좋은 거겠죠. 자, 그럼 이 신조선가, 배를 판매하는 가격이 상승이 필연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P의 상승이 필연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가 되겠죠. 그럼 왜 상승이 필연일까를 보면 지금 우리가 클락슨 신조성과 지수를 보면 2008년도 때 이제 조선 빅사이클 호황기라고 했었을 때가 신조성과 지수가 189포인트가 나와 있는데 정확히는 191.7포인트가 고가였습니다. 이 가격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지금은 189.5포인트라고 보이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190포인트 찍고 조금 내려왔어요. 지금은 이제 189.1포인트인가 이 정도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신조성과가 살짝 주춤이죠. 살짝. 근데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 막 우려를 해요. 이제 중국에서 캐파 늘리고 컨테이너선 다 받아가고 심지어 컨테이너선도 싼 가격에 받아가니까 신조성과가 내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실제로 LNG선 같은 경우에는 27년도 슬롯을 약간 남은 거를 채우기 위해서 단골 고객들한테 약간 조금 싸게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최근에 신조성과가 조금 낮아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도 25년으로 갈수록 더 상승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서는 좀 뒤에 말씀드릴 거고, 여기서도 이제 25년도 LNG 신조 성과 시장 전망은 밝다라고 좀 나오고 있는 부분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로그 길이가 3년 이상 셀러 마켓이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셀러 마켓은 이제 판매자 5위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수요와 공급을 두고 봤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수요보다 공급이 높으면은 가격이 내려가고 공급보다 수요가 높으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조선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급량이 제한적이에요. 공급이 지금 더 이상 조선사들이 캐파를 아직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는 수요는 이 공급 캐파를 늘리는 것 대비해서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은 그 수요에 못 따라가는 현상이 발생이 되고 신조선가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올라왔었고 25년에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25년도 때는 신조선가가 어떤 것 때문에 오를 수 있냐? 물론 미국의 LNG 이제 비드 개선이 하나 있다고 했었죠. 지금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은 이 LNG 추가 수출에 대한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추가 발주가 들어올 수 있는 시장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5년도 때 LNG 선 발주가 계속해서 들어오면은 신조선가는 계속 오를 것이고, 그리고 일반 상선 LPG, LNG 뭐 여러 가지 가스선을 통틀어서라도 LNG 선의 가격이 굉장히 크고 영업이익 마진도 굉장히 큽니다. 이 선이 계속해서 풀리게 되면은 신조선가는 당연히 상승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레포트에서도 신조선가 상승은 필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보시면 ASP는 평균 판매 단가죠. 이것도 수요와 공급의 결과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수요, 공급, 수요가 더 올라가면은 가격이 상승한다. 약간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국이 캐파 증설을 하고 컨테이너선을 많이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MS 시장 점유율이 좀 낮아졌습니다. 컨테이너선 시장 점유율이 급락을 했는데 이 컨테이너선을 중국에서 계속 가져가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머리를 돌렸냐? 컨테이너선 수주하는 것보다 가스선을 가져오자. 그래서 가스선이 컨테이너선보다 좀 더 고마진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고마진 믹스를 변화를 줘서 우리는 뭐 그렇게 크게 타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좀 우려를 할 수 있겠죠. 중국은 캐파를 증설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럼 안 하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물론 한국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소식을 잘 많이 못 듣기 때문에 그럼 어디서 하고 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하나씩 보면은 자, 한국 조선해양에서는 아길라 수빅 임대 그리고 블록 공장 등을 활용해서 캐파를 증설하고 있고, 현대중공업은 군산에 있는 블록 공장이 있어요. 이제 선박에 들어가는 블록을 제조하는 공장인데 이쪽도 활용하게 되고, 이영산업기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인수하게 되는 거고, HD현대 사모 같은 경우에도 돌핀 암벽을 통해서 이제 비중 캐파 확대를 하고 있고, 현대위포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뉴스도 나왔죠. 현대 베트남 조선 건조 척수 증가로 인해서 캐파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디펜스랑 오프쇼어로 나눠지게 되는데
디펜스 같은 경우에는 오프쇼어 부지를 활용해서 캐파 확대를 하게 되는 거고, 오프쇼어는 싱가포르에 있는 이제 조선사를 공부에 매수해서 대주주도 등극해서 이쪽으로 해외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하나오션에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이제 막 필리 조선소나 여러 가지 이제 국외에 있는 조선소를 늘리려고 하잖아요. 이제 하나오션이 이쪽으로는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자, 그리고 특이한 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랑 동남아에서 선박 건조를 하는데, 이제 여기는 조선사 인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해외 쪽으로 이제 오더를 내리는 거죠. 해외 조선사 쪽으로. 본사에서는 설계 디자인 조달을 할 테니까 너네는 여기서 관리 감독하에 선박을 건조해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영업이익을 좀 쉐어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중국 팍스오션에서 건조를 하는 약간 이런 계약도 한번 체결을 했었죠. 약간 협업 하청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런 형식으로 좀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국에서도 한국 조선사들도 이런 캐파 증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25년도로 갈수록 LNG선의 발주, 그리고 카타르나 여러 가지 방산 쪽으로도 발주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신조성과가 계속 상승하고 실적도 많이 개선될 거기 때문에 조선사는 지금 굉장히 꾸준히 봐야 되고 25년도, 26년도까지 길게 봐야 되는 산업이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도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약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자, 이 리포트의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22년도에 수주한 고가 물량이 이번 24년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죠. 자, 그런데 거기서 더 앞서 나가서 25년도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대박 고가 물량이 실적으로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25년도로 갈수록 계속해서 개선이 되는 점, 그리고 주가는 실적에 비례한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최근에 신조선가 이 가격 P는 소수점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27년도 단납기 LNG 슬롯을 단골한테 낮은 스펙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신조선가가 조금 하락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25년도 미국 LNG 수출 프로젝트가 뚫리게 되면은 LNG선 발주 기대가 유효하기 때문에 신조선가는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수요와 공급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죠. 중국은 도크를 조금씩 늘리고 있지만 추가 발주량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대비 수요가 더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조선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고, 자,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도크를 늘리면서 저마진 수주 컨테이너선을 독식해서 한국의 시장 점유율이 급락을 했지만, 한국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상선 수주를 가스선 건조로 변경을 해서 고마진 선박으로 방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한국 조선사들도 블록 공장이나 여러 가지 부지를 활용해서 캐파를 확대하기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거는 한 번씩만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5년도부터 디펜스, 그러니까 방위 산업 쪽에 본격적인 증가 추세를 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리포트를 보면서 설명하기 너무 내용이 길어서 좀 정리를 해왔어요. 자, 25년도부터 이제 함정, 방산 요쪽으로 본격적인 증가 추세를 보일 건데, 26년도, 27년도 투자 포인트는 디펜스 중심으로 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프로젝트가 뭐가 있냐 보니까 국내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이 KDDX, 현대중공업이랑 하나중공업이 지금 그 방위사업청을 두고 지금 수주전을 벌이고 있는 KDDX가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 호위함 배치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거 3.2조 원 정도 규모의 수주전이 있고요. 국외로 보면은 최근에 호주 호위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오션이랑 현대중공업 탈락했죠. 그래서 일본이랑 독일 쪽으로 선정이 완료됐고요. 우선 협상자로. 자, 그 다음에 폴란드 잠수함 수주 사건이 아직 남아있고, 오르카 프로젝트, 캐나다 잠수함, CPSP 프로젝트, 사우디 호위함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이게 27년도까지, 28년도까지 투자가 남아있는 발주 예정인 수주 프로젝트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굉장히 수주 가격대가 높죠. 그래서 이쪽은 우리나라 국내 조선사에 뭐 현대, 미포,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뭐 다른 애들은 못 들어와요. 지금 방위 산업 쪽으로 레퍼런스는 현대중공업이랑 한오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은 이 두 조선사에서 다 경쟁을 할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리포트에 나온 증권사의 목표가는 다 이래요. 지금 HT 한국조선해양이랑 현대미포를 탑픽으로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현대중공업이 훨씬 더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죠. 그래서 업사이드는 다른 이제 조선사 대비 낮지만,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현대중공업이 제일 매력적인 조선업이 될 것 같다. 그리고 하나오션은 지금 35,000원을 적정 주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오버밸류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이제 실적과 펀더멘탈만 기반으로 두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건데, 사실 미래에 이제 디펜스 사업 쪽으로 본다고 하면 여기보다 좀 더 쳐줘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전체적으로 조선사들이 실적이 좀 잘 나올 것 같고, 25년도, 26년도 때도 디펜스 쪽으로 잘 나올 것 같고, 여러 가지 내용들로 좀 살펴봤는데, 앞으로도 업사이드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영상을 통해서 각자 판단하에, 솔직히 지금 비중을 좀, 나는 너무나도 많은 비중을 태워서 좀 부담스럽다 하면은 어느 정도 덜어내도 되는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보통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하는 시점이 겹치는데, 특히 신고가에서 많이 하세요. 아래서 주었었다가 신고가 돌파할 때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면 추세 추종 방식으로 신고가를 뚫었을 때 오히려 매수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비중을 덜어내고 싶으면 덜어내도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반대로도 비중을 좀 더 실고 싶으면 실어도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각자 판단에 알아서 좀 맡기도록 하겠고요. 저는 일단은 뭐 25년까지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 아, 나는 뭔가 들고 와도 되겠다 하면은 뭐 장기 투자도 적합한 종목이기도 하고, 리스크 관리는 각자 알아서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중심으로 오늘 조선사들이 잘 올라와 주고 있는데,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영상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은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영상 종료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